내가 너 나이 때는 말이야. 이 문장은 많은 가정에서 갈등의 시작점이 된다. 부모에게 이 말은 경험을 나누는 시도지만 자식에게는 비교와 평가로 들리기 쉽다. 왜 이런 엇갈림이 생길까? 부모 세대는 자신의 과거를 기준점으로 삼아 현재를 이해한다. 그들이 살아온 시대는 선택지가 많지 않았고 안정적인 길을 선택하는 것이 곧 생존 전략이었다. 그래서 과거의 고생은 증명된 정답이 되었고 그 경험을 전하는 일은 자연스러운 조언이 된다. 반면 자식 세대는 전혀 다른 환경에서 자랐다. 정보는 넘쳐나고 선택지는 많아졌으며 하나의 정답보다 나에게 맞는 답을 찾는 것이 중요해졌다. 이들에게 과거의 경험은 참고 자료일 뿐 그대로 따라야 할 기준은 아니다. 이 차이 때문에 같은 문장이 다르게 해석된다. 부모는 도움이 되라고 말하지만 자식은 내 상황은 고려되지 않았다고 느낀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 갈등은 존중의 부족이 아니라 관점 차이에서 비롯된다. 부모는 과거의 맥락 속에서 현재를 해석하고 자식은 현재의 맥락 속에서 미래를 설계한다. 문제는 누가 옳으냐가 아니다. 문제는 서로가 서로 다른 시대의 논리로 말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면 대화는 조언이 아니라 충돌이 되고 경험은 지혜가 아니라 압박이 된다. 내가 너 나이 때는 말이야라는 문장이 갈등이 되느냐 연결이 되느냐는 그 다음 말이 아니라 그 말을 받아들이는 시대의 차이를 이해하느냐에 달려있다. 1장. 부모는 역할로, 자식은 자기 자신으로 산다. 한 아버지가 있다. 그는 평생 한 직장에서 일했다. 일이 쉽지는 않았지만 그만두지 않았다. 버텼고 책임졌고 결국 가족을 안정적으로 먹여 살렸다. 그에게 인생이란 해야 할 일을 끝까지 해내는 것이었다. 그래서 아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직장은 안정적인 게 최고야. 힘들어도 버텨야지. 이 말에는 비난도 악의도 없다. 오히려 그가 살아온 방식에서 나온 가장 진심 어린 조언이다. 하지만 아들은 다르다. 아들은 회사를 다니다가 그만두었다. 이유는 단순하다. 적성에 맞지 않는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아들에게 인생이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가는 과정이다. 무엇을 잘하는지, 어떤 환경에서 의미를 느끼는지, 어떤 선택이 나를 설명하는지. 그래서 아버지의 말이 도움이 아니라 벽처럼 느껴진다. 아버지는 이해하지 못한다. 왜 멀쩡한 길을 놔두고 돌아가느냐고 묻는다. 아들 역시 이해하지 못한다. 왜 내 기준은 존중받지 못하느냐고 느낀다. 이 충돌의 핵심은 성격 차이가 아니다. 정체성을 형성해온 방식의 차이다. 부모 세대는 사회적으로 요구된 역할을 잘 수행하는 것이 곧 괜찮은 어른이 되는 길이었다. 좋은 직원, 책임지는 가정을 지켜내는 부모라는 역할 속에서 자기 가치를 확인해왔다. 반면 자식 세대는 역할보다 개인을 먼저 묻는다. 직업이 나를 설명하는가? 이 선택이 나답다고 느껴지는가? 이 삶에 내가 주체로 존재하는가를 중요하게 여긴다. 그래서 부모는 역할을 다하지 않는 선택을 불안해하고 자식은 자기 자신을 지우는 선택을 두려워한다. 같은 인생을 이야기하지만 서로가 보고 있는 기준점은 전혀 다르다. 부모는 역할을 통해 자신을 증명해왔고 자식은 자신을 통해 역할을 선택하려 한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부모의 조언은 통제가 되고 자식의 선택은 무책임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다. 서로 다른 시대에서 형성된 정체성의 언어가 충돌하고 있을 뿐이다. 2장. 부모는 정답을 주려 하고 자식은 이해를 원한다. 아버지는 아들을 걱정한다. 걱정이라는 감정은 언제나 먼저 찾아온다. 그래서 아버지는 묻기보다 말한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데? 그 질문은 사실 질문이 아니다. 아버지에게 그 말은 불안한 상황을 빨리 정리하고 싶은 마음에 가깝다. 부모 세대에게 대화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이었다. 문제가 생기면 원인을 찾고 원인을 찾으면 답을 내놓는다. 답을 말해주는 것이 곧 책임이고 사랑이라고 배워왔다. 그래서 침묵은 무책임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자식에게 대화는 다르다. 자식은 이미 답이 없는 상태다. 그래서 정답을 듣고 싶은 게 아니라
괜찮다는 확인을 받고 싶다. 지금 흔들리고 있어도 존재 자체는 틀리지 않았다는 신호를 원한다. 부모는 말한다. 그건 현실적인 선택이 아니야. 자식은 그 말을 이렇게 받아들인다. 지금의 나는 인정받지 못하는구나. 같은 문장이 전혀 다른 의미로 닿는다. 이 지점에서 갈등이 커진다. 부모는 왜 이해하지 못하느냐고 답답해하고 자식은 왜 내 이야기를 듣지 않느냐고 서운해진다. 하지만 문제는 태도가 아니다. 대화를 사용하는 목적이 다를 뿐이다. 부모는 정답을 주는 사람으로 살아왔고 자식은 이해받아야 하는 사람으로 자라왔다. 그래서 부모의 조언은 점점 설명이 되고 자식의 침묵은 점점 벽이 된다. 서로를 피하려는 게 아니라 서로를 지키려다 엇갈리는 것이다. 부모와 자식의 대화가 어려운 이유는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언어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 차이를 알기 전까지 부모는 계속 답을 말하고 자식은 계속 마음을 닫는다. 3장. 현실적인 선택이라는 말의 진짜 의미. 어머니는 조용히 말한다. 그건 현실적인 선택이 아니야. 그 말에는 걱정이 담겨 있다. 불확실한 길을 걷는 자식이 다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조금이라도 안전한 쪽으로 가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어머니에게 현실이란 이미 검증된 길, 실패 확률이 낮은 선택을 의미한다. 부모 세대가 말하는 현실은 숫자와 경험으로 설명된다. 월급, 안정성, 주변의 평가, 그리고 이미 해본 사람들의 결론. 그 현실은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만들어졌고 그래서 더 쉽게 포기할 수 없는 기준이 된다. 하지만 자식이 느끼는 현실은 다르다. 자식에게 현실은 지금의 감정과 상태를 무시한 채 미래만을 이야기하는 언어처럼 들린다. 그래서 현실적이지 않다는 말은 너의 지금은 중요하지 않다로 번역된다. 부모는 생각한다. 현실을 말해주지 않으면 무책임하다고. 자식은 느낀다. 현실을 말할수록 숨 쉴 공간이 사라진다고. 같은 단어를 쓰고 있지만 서로 전혀 다른 장면을 떠올리고 있다. 이 차이는 경험의 양에서 비롯된다. 부모는 실패의 결과를 이미 보았고 자식은 실패 이전의 가능성을 먼저 본다. 부모에게 위험은 피해야 할 대상이고 자식에게 위험은 지나가야 할 과정이다. 그래서 부모의 말은 점점 단단해지고 자식의 마음은 점점 조심스러워진다. 부모는 더 세게 말해야 전달된다고 믿고 자식은 더 조용해져야 버틸 수 있다고 느낀다. 대화는 이어지지만 감정은 점점 멀어진다. 현실적인 선택이라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니다. 다만 그 말이 닿는 위치가 다를 뿐이다. 부모에게는 보호의 언어이고 자식에게는 제한의 언어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현실은 조언이 아니라 벽이 된다. 4장. 부모는 경험을 말하고 자식은 가능성을 본다. 부모는 자주 이렇게 말한다. 그 길은 해봐서 아는데 힘들어. 이 말에는 거짓이 없다. 부모는 실제로 그 길을 걸어봤고 그 끝에서 무엇을 잃고 무엇을 얻었는지를 기억한다. 그래서 같은 실패를 자식이 반복하지 않기를 바란다. 부모에게 경험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기준이다. 누구의 말보다 책이나 영상보다 자신의 몸으로 겪은 시간이 가장 정확하다고 믿는다. 그래서 경험은 조언이 되고 조언은 점점 단정해진다. 하지만 자식은 다르다. 자식은 아직 그 길을 걷지 않았다. 그래서 결과보다 가능성을 먼저 본다. 부모가 말하는 실패의 이야기보다 혹시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가정에 더 마음이 움직인다. 부모가 경험을 말할수록 자식은 상상할 여지를 잃는다. 부모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고 느끼지만 자식은 선택지가 줄어든다고 느낀다. 같은 이야기라도 받아들이는 위치가 다르다. 이 지점에서 부모는 현실적인 사람이고 자식은 철없는 사람처럼 보이기 쉽다. 하지만 이 차이는 성숙함의 문제가 아니다. 아직 겪지 않았다는 차이일 뿐이다. 부모는 이미 지나온 시간을 기준으로 말하고 자식은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을 기준으로 생각한다. 부모에게 가능성은 위험이고 자식에게 위험은 도전이다. 그래서 대화는 점점 엇갈린다. 부모와 자식의 갈등은 경험과 가능성 중
무엇이 더 옳은지를 가리는 싸움이 아니다. 서로 다른 시간대에 서 있는 사람들이 같은 방향을 다른 언어로 설명하고 있을 뿐이다. 5장. 나중에 해도 된다는 말이 불안이 되는 순간 부모는 자주 이렇게 말한다. 그건 나중에 해도 돼. 그 말에는 서두르지 말라는 배려가 담겨 있다. 급하게 결정했다가 후회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조금 더 준비된 상태에서 선택하라는 조언이다. 부모에게 나중은 위험을 줄이는 안전장치다. 부모 세대가 말하는 나중은 기다림 끝에 얻는 안정이다. 시간이 지나면 상황이 정리되고 정보가 쌓이고 판단이 더 명확해질 거라 믿는다. 그래서 지금의 선택보다 미래의 조건을 더 중요하게 본다. 하지만 자식에게 나중은 다르게 들린다. 지금 느끼는 불안과 혼란이 잠시 미뤄지는 것처럼 느껴진다. 지금의 고민이 해결되지 않은 채 시간 뒤로 밀려나는 느낌이다. 그래서 나중에라는 말은 위로보다 회피처럼 다가온다. 부모는 조급함을 경계하고 자식은 멈춤을 두려워한다. 부모는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자식은 기회를 놓치고 있다고 느낀다. 같은 단어가 전혀 다른 감정을 만들어낸다. 이 차이는 삶의 속도에서 나온다. 부모는 이미 많은 선택을 끝냈고 자식은 이제 막 선택을 시작한다. 부모에게 시간은 관리해야 할 자원이고 자식에게 시간은 증명해야 할 무대다. 그래서 부모의 말은 점점 느려지고 자식의 마음은 점점 빨라진다. 부모는 멈추라고 말하고 자식은 움직여야 산다고 느낀다. 서로를 이해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각자의 시간 위에 서 있기 때문이다. 나중에 해도 된다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니다. 다만 그 말이 닿는 위치가 다를 뿐이다. 부모에게는 보호의 언어이고 자식에게는 지연의 언어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시간은 조언이 아니라 압박이 된다. 마무리. 세대 차이는 극복이 아니라 이해다. 부모와 자식은 같은 집에서 자라지만 같은 시간을 살지는 않는다. 부모는 이미 지나온 시간을 기준으로 말하고 자식은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을 향해 움직인다. 그래서 같은 말을 해도 서로 다른 의미로 듣게 된다. 부모의 말에는 늘 걱정이 섞여 있고 자식의 말에는 늘 불안이 묻어 있다. 부모는 다치지 않기를 바라고 자식은 멈추지 않기를 바란다. 서로를 향한 마음은 같지만 표현되는 방향이 다를 뿐이다. 그래서 갈등은 생긴다.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랑이 너무 많아서 생긴다. 지켜주고 싶은 마음과 스스로 증명하고 싶은 마음이 같은 자리에서 부딪힌다. 부모는 말하지 못한 두려움을 조언이라는 형태로 건네고 자식은 말하지 못한 불안을 침묵으로 감춘다. 그 침묵 속에서 서로는 오해를 키워간다. 이해는 동의가 아니다. 부모의 모든 말이 옳을 필요도 없고 자식의 모든 선택이 정답일 필요도 없다. 다만 서로가 왜 그렇게 말하고 왜 그렇게 선택했는지를 알아보려는 시도만으로도 관계는 조금 달라질 수 있다. 부모는 한 번쯤 답을 주기보다 들어보는 사람이 되고 자식은 한 번쯤 거절 대신 설명해보는 사람이 될 때 대화는 설득이 아니라 연결이 된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완벽해질 필요가 없다. 조금 어긋난 채로도 서로를 놓지 않는 것 그 자체로 충분하다. 세대 차이는 극복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이해해야 할 거리일 뿐이다.